안녕하세요. 이번 연산에서는 벡터 기하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 기하에서 벡터가 이제 뭔지를 정의를 하고요. 자, 정의했으면 벡터를 다루는 연산 생각해 보겠죠. 연산에서 이제 더하기, 곱하기들 4접까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벡터를 성분으로 다루는 방법 이런 순서로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벡터 기하학이라는 걸 잠깐 설명을 좀 해보면요. 우리가 앞서서 이제 해석 기하를 다루면서 해석 기하가 바로 기하학과 대수학을 연결하는 거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바로 좌표 평면을 가지고 우리 해석을 했었는데,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수에 기반을 둔 거거든요. 실수는 바로 크기만을 가지는 양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어떤 물리적인 현상을 다룰 때는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을 가지는 물리량도 많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힘이라든가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과학 시간에 배운 것처럼. 자,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새로운 어떤 수학적 도구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벡터라는 겁니다.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가지는. 그래서 이 새로운 어떤 벡터라는 것을 이 대수학의 도구로 이용을 해서 이제 기하학을 다루게 될 텐데,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떤 형태를 바로 벡터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게 되고, 특히 운동을 바로 더 효율적으로 나타내는 방식을 여기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벡터라는 걸 먼저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앞서서 우리가 크기와 방향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는 값이라고 했잖아요. 자, 중학교 때 배웠던 바로 힘이 어떻게 작용하냐 이걸 항상 머릿속에 그리고 이해하면 가장 쉽습니다. 자, 크기와 방향을 가져야 되니까 가장 좋은 표현 방법이 바로 이런 화살표가 되겠죠, 그죠? 화살표를 이용한다면 바로 뭡니까? 시작하는 점, 어떤 한 점에서 시작을 해서 끝나는 점까지 화살표를 표현한다면, 이런 화살표로 표현된다면 이 화살표가 나아가는 바로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화살표의 바로 길이가 뭡니까? 이것의 어떤 크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벡터를 시점과 종점이 분명하면 우리가 시작하는 곳에서 끝날 때까지 바로 AB 벡터, 이 AB에다가 화살표를 얹어줘서 AB 벡터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냥 소문자로 A 벡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크기는 우리가 수학에서 일반적으로 크기를 나타내는 걸 절대값 기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벡터가 정의되면 그 다음에 새로운 대상이 정의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준비가 바로 서로 같은 대상이 뭐냐 하는 것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수와 이제 계속 비교를 해볼 텐데, 수 중에서도 우리가 분수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럼 분수라는 수는 우리가 2분의 1이라는 수를 하나를 정의하고 나면 2분의 1이 절반이잖아요. 그러면 2분의 1과 같은 숫자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또 뭐가 있어요? 4분의 2도 있고 6분의 3 이런 것도 있죠. 자, 이 숫자들이 모양은 다르지만 사실은 같습니다. 왜? 약분하면 다 2분의 1이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동일해지는 대상이 수없이 많죠. 이것처럼 수학에서는 비록 모양이 다르더라도 실제로 같은 값을 가지는 것들이 있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벡터도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니까 이 두 가지 요소가 같으면 수많은 벡터들이 다 같은 벡터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여기 지금 그림에서 보이고 있는 거 이런 거죠. 우리가 AB 벡터와 CD 벡터를 생각하면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방향도 똑같고, 그렇죠? 그 다음에 크기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바로 이렇게 평행 이동을 했을 때 겹쳐진다. 평행 이동을 했을 때 겹쳐지면 바로 크기 방향이 당연히 똑같겠죠, 그죠? 자, 이런 벡터를 서로 같은 벡터 이렇게 정의를 하고, 다른 말로 뭐 상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비슷하게 우리가 어떤 A 벡터가 있을 때 반대로 방향만 반대인 벡터. 그럼 이걸 마치 우리가 수에서 얘기하면 2라는 숫자에 대해서 마이너스 2 음수를 생각했던 것 같은 건데요. 따라서 기호도 똑같이 A 벡터에 대해서 마이너스 A 벡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같은 벡터를 정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계산, 연산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수학적 대상의 연산은 사실은 덧셈하고 곱셈이 거의 전부예요. 그럼 덧셈을 정의하고 나면 그것에 반대되는 뺄셈이 있고, 곱셈에 반대되는 나눗셈, 이렇게 정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덧셈이 뭔지를 정확하게 정의하면 되는데, 자, 벡터의 덧셈은 숫자하고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바로 화살표를 가지고 상식적으로 정의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AB 벡터가 이렇게 있고, AB 벡터가 이렇게 가고, BC 벡터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 두 개를 더하려면 이 두 개가 뭔가 붙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AB 벡터의 이 종점인 B와 BC 벡터의
시점인 B가 일치하게 만들면 A에 갔다가 B까지 가면 이게 바로 덧셈의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바로 A에서 C까지 가는 이 화살표가, 이 빨간색 화살표가 바로 합이 되겠죠. 그죠?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지극히 상식적으로 바로 합리적으로 정의가 될 텐데, 따라서 AB 더하기 BC는 바로 AC 벡터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첫과 끝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삼각형으로 벡터의 덧셈을 정의할 수 있고, 또는 같은 의미로 이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으로 이렇게 벡터의 합을 표현해도 됩니다. 그죠? 자, 많이 쓰이는 방법이고요. 자, 이렇게 벡터의 덧셈을 정의하고 나면 그 덧셈을 자유롭게 쓰기 위해서 우리는 연산의 법칙을 정의하게 되는데, 이건 수도 마찬가지예요. 덧셈에 대해서 우리가 교환 법칙, 결합 법칙 있었던 것처럼 똑같이 이 벡터의 덧셈에 대해서도 교환 법칙, 바로 위치를 바꿔도 되죠.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 동일합니다. 결합 법칙, 우리 세 개를 다 더할 때 앞에 거 먼저 더하나 뒤에 거 먼저 더하나 계산 결과가 동일하다. 이 결합 법칙 그대로 성립하게 되고, 이게 성립한다는 걸 확인하고 나면 계산이 아주 편해지는 거죠. 자, 벡터의 연산을 계속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연산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특히 뺄셈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0벡터라는 게 필요한데, 크기가 바로 0이 되는 어떤 겁니까? A에서 A로 가는 시점 종점이 동일하면 바로 크기가 0이죠. 이런 걸 우리가 0벡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럼 0벡터가 정의되고 나면 A에서 0을 더하거나 0에서 A를 더하는, 마치 1에다가 0을 더하나 0에다가 1을 더하나 바로 1이 되는 것과 같은 방식의 성질을 가지게 되고요. 자, 이 A에다가 마이너스 A를 더하나 마이너스 A를 더하나, 그러니까 2 더하기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2 더하기 2나 바 뭐가 됩니까? 0이 되겠죠. 같은 의미. 자, 숫자와 비교하면서 계산을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덧셈에서 정의됐으면 그것의 반대인 뺄셈 당연히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럼 벡터의 뺄셈은 어떻게 하냐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 수를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자, 3에서 2를 빼는 게 얼마일까? x라고 하면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는 3에서 2에다가 이걸 넘겨서 이항을 해서 2 더하기 x가 3이다. 그러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2에다가 빼주는 거에다가 뭐를 더하면 3이 될까를 생각하면 되는데, 벡터로 따지면 바로 이런 거죠. 자, 이 A에서 AB 벡터에서 요 벡터에서 AD 벡터를 빼준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AD 벡터에다가 뭐를 더하면 바로 AB 벡터가 될까? 이거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바로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B에서 AD 벡터를 빼면 DB인데,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자, 화살표가 어느 쪽을 향하냐면 바로 이 처음에 빼는 것, 바로 요걸 향하게 됩니다. A 벡터에서 B 벡터를 빼면 화살표가 바로 요 D에서 B를 향하는 요 벡터가 된다는 것만 주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벡터의 연산, 이제 더하기 빼기가 됐으면 그 다음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뭐냐, 벡터와 벡터를 더하고 빼는 걸 했거든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실수를 뭐라고 하냐면, 실수는 크기만 가지는 값, 이런 걸 스칼라 이렇게 부릅니다. 스칼라 용어로 이렇게 쓰겠네요. 자, 그러면 벡터와 실수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 더하기 빼기는 못해요. 완전히 다른 대상이니까. 근데 곱하기는 할 수가 있거든요. 벡터의 실수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걸 벡터의 실수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이거는 이런 거죠. x하고 2를 더할 수는 없죠. 이 계산이 안 됩니다. 더 이상. 그러나 x에 2를 곱하게 되면 이건 우리 2x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건 x의 2배 이런 뜻이죠. 자, 이렇게 문자식 계산과 비슷하게 비교를 해서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마치 이게 x라면 x 더하기 x는 바로 2x 이렇게 되는 것처럼 바로 크기가 2배가 되겠죠. 같은 방향으로. 자,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바로 KA는 바로 A 벡터 방향이 같고 크기가 바로 KB가 되는, 그렇게 표현하는 바로 벡터의 실수배를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벡터의 실수배를 계산할 때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문자식 계산하는 것과 거의 동일하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2a다가 2a 더하기 2a, 지금 여기 한 것처럼 이거 더하게 되면 뭡니까? 6a 벡터 이렇게 되겠죠. 그죠? 2a다가 3a를 더하게 되면 이게 바로 5a 벡터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바로 벡터의 실수배에 대해서도 결합 법칙 이렇게 성립을 합니다. 이게 L이 수일수라고 생각하면 되죠. 분배 법칙도 이렇게 성립합니다. 앞쪽에 실수 스칼라에 대해서는 분배 법칙, 벡터를 분배를 해도 되고 스칼라를 분배해도 되고, 이런 독특한 두 가지 성질이 있다는 걸 좀 봐주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문자식 계산처럼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고, 자, 두 벡터가 평행한 조건 생각해 보면, 자, 실제로 평행한 건 이런 건데, 우린 벡터는 이렇게 평행 이동해도 동일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로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결국 평행이라는 얘기는 뭐가 됩니까? 바로 한 벡터가 다른 벡터의 실수배가 되는 그런 상태. 방향이 반대가 돼도 되죠. 왜냐면 k가 음수가 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실수배가 되면 바로 벡터의 평행인 어떤 상태가 된다라는 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요까지가 이제 벡터가 뭔지를 생각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벡터를 더하기 빼기 그다음에 실수 빼기까지 하는 기본적인 연산을 다루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구체적인 어떤 설명은 교과서를 참고하고 궁금하면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자세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